데이터 문제 해결 및 실습 16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가한 대회는 대구 교통사고 피해 예측 AI 경진대회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먼저 서론에서 어떤 경진대회이고 데이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요. 그 데이터에 대해서 EDA한 결과, 그리고 베이스라인 선정 과정과 성능 개선 과정을 설명드리고 최종 결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경진대회 정보입니다. 경진대회는 이제 대구의 시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교통사고 위험 정도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측하는 값은 ECLO라는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 값은 이제 주어진 대회에서 정의된 대로 각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부상자에다가 그 값을 곱해서 산출한 결과입니다. 그 예측에 대한 평가 지표는 RMSD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회에서 제공된 데이터입니다. 먼저 훈련셋과 테스트셋인데요. 훈련셋은 2019년부터 21년까지의 교통사고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테스트셋은 2022년의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사진이 훈련 데이터셋의 예시인데요. 각 시군구, 도로 형태, 노면 상태, 사고 유형 등 다양한 피처를 담고 있고 또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부상자, ECLO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회에서 제공되는 추가 외부 데이터가 있는데요. 먼저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데이터인 컨트리와이드 액시던트 파일과 대구 안에서의 보안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 주차장 정보를 가지고 있는 외부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구 빅데이터 활용센터 같은 경우 대구에 직접 방문을 해야 돼서 제약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EDA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데이터의 자료형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료가 숫자가 아닌 범주형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외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 시군구별로, 공간별로 설치 개수, 그리고 급지 구분,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수인 CNT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TSDF의 경우에는 훈련 데이터보다 열이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해자, 피해자 정보가 사고가 나타나야 알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담고 있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저 테스트 DF와 일치한 값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ECLO 값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값은 각 카테고리를 이제 숫자를 곱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ECLO 값과 각 카테고리를 이제 나눠서 EDA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ECLO 값의 분포입니다. 분포를 보시면 이제 이산적으로 정수형을 가진 형태로 되어 있고요. 3과 5와 6의 값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포를 보시면 이제 각 값별로 이제 불균형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분포를 나타냅니다. 왼쪽에서부터 빨간색인 사망자, 주황색인 중상자, 초록색 경상자, 파란색 부상자입니다. 대부분의 값이 0의 값을 제일 많이 빈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x 값이 이제 각 1의 값을 보시면 이제 경상자의 수가 다른 값보다는 제일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이제 1의 값이 전체 37,000여 건 중에서 300건으로 굉장히 적은 분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두 가지 결과를 통해서 이제 ECLO 값이 카테고리 값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보시면 경상자의 경우 이제 1의 값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CLO 값에서도 경상자 수의 3을 곱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3값이 제일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중상자에 해당하는 5값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이제 6의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망자, 부상자의 경우에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이제 각 막대 높이가 매우 낮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좀 불균형하기 때문에 좀 가적합될 수 있는 문제점과 사망자 데이터가 충분히 학습되지 않을 부족하기 때문에 사망자 데이터가 이제 확실하게 훈련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 피처별로 ECLO 값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시간을 보게 된다면은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21시부터 5시 사이에 ECLO 값이 변동성이 있지만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따져보면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에 ECLO 값이 다른 평일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제 요일별로 요일을 주말 평일로 범주화시키고
또 시간은 오전, 오후 심야 시간대로 범주화시키고자 했고요. 또 공휴일의 경우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일자를 이제 공휴일과 비교를 해서 0과 1로 바꾸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과 성능 개선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주어진 데이터를 많은 모델로 한번 돌려보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주요 모델은 LGBM 인공신경망 캡부스트였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성능이 좋았던 거는 이제 인공신경망을 전국 데이터셋을 통해서 돌렸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을 이제 베이스라인 모델로 삼았고요. 여기까지가 중간 발표의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후에 왜 전국 데이터가 대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한번 근거를 생각해 봤는데요. 한번 통계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두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유의성 검정을 해봤을 때 결과는 유의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국 데이터는 대구 데이터에 비해서 10배 많은 30만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학습이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능 개선 시도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외부 데이터와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훈련 데이터를 재구성했습니다. 보시는 아래 사진과 같이 공휴일 같은 경우 0과 1, 그리고 시간대 같은 경우 심야 시간대, 주말 구분 이제 평일과 주말로 나타냈고요. 설치 개수는 이제 보안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져오고, CNT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수, 급지 구분은 주차장 정보를 가져와 훈련 데이터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더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은닉층을 3개로 바꿔서 더 깊은 층을 형성했고요. 두 번째로는 타겟 인코딩 방식을 적용해 봤습니다. 타겟 인코딩은 이제 예측값의 평균으로 숫자로 대치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녹색이 원활 인코딩에서 012로 된다면, 타겟 인코딩에서는 예측값이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라면 그 판매량의 평균으로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앙상블 모델을 고려해 봤습니다. 깊은 층 같은 경우 이제 보시는 그림과 같이 32개인 첫 번째 층, 64개, 128개인 3개 층을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인코딩 방법인 타겟 인코딩 했을 때 보시는 그림과 같이 각 범주형 데이터가 4.72, 4.282처럼 타겟 값의 평균으로 이제 대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앙상블 모델을 한번 구성해봤는데요. 모델을 3가지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대구 데이터만 학습한 인공신경망, 두 번째는 전국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신경망, 세 번째 모델은 이제 전국과 대구 데이터를 결합한 훈련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앙상블 과정은 첫 번째로 각 모델별로 예측값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측값이 가끔 음수값이거나 너무 이상치인 값들이 있어서 그 값들은 재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조정한 값을 평균 내서 예측값으로 반환하는 앙상블 모델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성능 개선의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베이스라인인 인공신경망보다 효과가 좋았던 거는 외부 데이터와 피처 엔지니어링 했을 때, 그리고 앙상블 했을 때 성능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로 다시 베이스라인을 잡고 성능 개선을 한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는 성능 개선 1에서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제 아래 보시는 그림이 예측값의 분포입니다. 이제 4에 몰려있는 정규 분포 형태인데요. 그 이유가 타겟값이 3과 5에 많기 때문에 이제 오차가 이제 3과 4 사이, 그리고 5와 4 사이인 그 오차의 값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델의 경우 오차항이 이제 정규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4의 값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타겟 값을 이제 지수 변화를 해서 이제 임의로 값을 크게 만들어서 더 페널티에 부여하는 방식을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3과 5에 너무 많은 값을 가지고 있으니 그 훈련 데이터를 더 재조정해서 하는 방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훈련 데이터 재구성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세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ECLO 값의 경우 이제 그걸 함수로 생각하게 된다면 각각 x, y, z, w인 그 각 빈도에 숫자를 곱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 y, z, w를 그냥 각 하나의 조합으로 생각을 하고 분포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확실히 경상자와 중상자에 해당하는 0010과 0100이 굉장히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1000이 이제 사망자의 경우 이제 다른 조합에 비해서도 굉장히 적은 분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임의로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데이터 개수를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재조정한 훈련 데이터의 분포가 이제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경상자, 사망자, 중상자를 6000개로 재구성하고 부상자는 3000개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사망자 수의 데이터는 이제 전국 데이터셋에서 이제 랜덤 추출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이제 기존 데이터에서 이제 사망자 수만 늘린 경우, 그리고 사망자 부상자 수만 늘린 경우를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 정리하자면 세 가지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수 로그 변환이고요. 두 번째는 훈련 데이터 재조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토 ML이라는 자동 기계학습 모델이 있어서 저희가 써봤던 모델들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더 성능이 좋았던 건 오토 ML 모델이었는데요. 지수 로그 변환 같은 경우 이제 크게 점수가 나아지지 않았고요. 또 훈련 데이터 재조정한 경우에도 오히려 오차가 더 커지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히스토리 라인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0.4277인 중간 발표에서부터 앙상블 모델인 4270까지 내려왔고요. 또 중간에 훈련 데이터 재조정이 좀 많은 오차를 가지고 있어서 값이 크게 뛰었고 마지막 오토 ML로 0.4268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보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45번을 제출해서 66등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또 1등과의 격차는 0.0016 정도 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